인데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국감장 때 아닌 반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근데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체를 알아야. 아냐 모르냐만 물어봤어요. 지금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야 내가 질의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질문을 나에게. 아니 지금 함선영.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국감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저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와서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저 안서장. 이준 기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렇게 지금 다투는 겁니까? 오늘 강원랜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금 화면은 지금 설전을 오가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옛 친박계로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탔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우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함승희 사장이 자꾸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답을 하지 않고 다음 질문하시죠. 이 말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화가 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듣고 싶었던 내용은 그 강원랜드 직원 인사채용 관련해서 민주당 유력 실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함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 누군지 잘 모른다.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빼자 그 분을 사귀지 못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갑자기 고성을 지으르며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말 논쟁이기 때문에 이 반말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저희가 생년월일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51년생, 정우택 원내대표가 53년생, 그러니까 2살 어리네요. 그러니까 함 사장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연장자니까 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면 함승희 사장은 16대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했죠. 초선 의원 출신이죠. 16대. 그래서 16대 의원을 한 번 있었죠. 당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한 번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반면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4선 의원이죠. 네. 근데 국회에서 흔히 짬밥이 더 중요하다고. 네. 선수가 훨씬 많을 때 이제 공격을 받아야 되는데 함승희 사장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뻣뻣하게 좀 태도를 취한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선수도 없고 지금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네. 그런 것들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청문회에서 답변 태도를 두고 이런 식으로 뭐 반말하냐, 왜 반말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기도 하는데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이 참고인과 의원들이 말다툼을 벌였다고요? 참고인과 의원이 말다툼하기도 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아.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고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에는 유례가 없다. 이러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교수님의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해댔습니다. 그러자 네. 이 교수께서 나는 여당 의원 혹은 피감기관장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제가 내일 모레면 60세다. 의원님들에게 태도 코치 받을 나이가 아니다. 네. 제가 의원님 자식이냐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인기끈 영화 중에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김상원과 최명길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과정에서 목소리 높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네. 되도록이면 이 국감을 할 때 네. 그것이 참고인이든 아니면 증인이든 간에 질문하는 의원들도 날카롭게 정말 낮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을 해야 그렇죠. 되고 그걸 목소리를 막 높이는 어떤 나이나 목소리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좀 많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보통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 때 싸움이 나면은 너 몇 살이야 얘기부터 하는데 60, 50이 다 돼도 국감장에서도 나이를 제일 먼저 따지는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와서 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무성의한 태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담당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희 의원실 본연에게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백한 자료 제출 거부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끊어지지 않았던 전화를 통해서 담당 과장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직원의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 조직과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명백하게 저희 직원이 잘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의 그런 그 소양이나 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단단히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감기관에 있는 직원이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또라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쩌다가 그 말을 하게 된 겁니까? 제가 이 해당 보좌관하고 사실 네. 뭐 친분이 있어가지고 통화를 했습니다. 예, 예. 무슨 일이 있었느냐 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추석 전이었다고 하는데 연휴 전에 이제 자료 신청을 한참 할 때죠. 그래서 기재부 지금 최근에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각 공공기관들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료를 좀 다오. 네. 그 계획들을 각 공공기관마다 다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기재부가 취합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랬더니 담당 과장이 나도 지금 분석을 못했다. 그러니까 네. 나중에 10월 말에 발표가 되니까 그때 좀 봐달라라고 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옥신각신을 하는데 그 와중에 이 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자기가 예산실에 오래 있었다. 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국가협 끝나면 예산 시즌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국회의원들 가장 아. 민감한 게 뭡니까? 그렇죠. 예산 따내는 거죠. 예산입니다. 아. 그래서 보좌관 입장에서는 약간 이게 협박하는 건가라는 그렇죠. 생각도 들을 수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하면 예산 딸 때 힘들 거예요. 이런 의미가 담겨 그렇죠. 있는 그러면서 거고. 서로 이제 옥신각신하다가 그러면 이제 보좌관이 그러면 이걸 그냥 자료 거부로 알고 저도 대응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통화가 끝난 줄 알았죠. 네. 그럼 근데 전화를 이 끊었다. 과장이 생각을- 전화를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몰라고 얘기한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이거 완전 또라이 아니야. 네. 라고 아까 지금 박명재 의원이 얘기했지만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하. 일단 보좌관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 과장한테. 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신 거냐.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과장이 아예 앞에 있는 직원한테 한 얘기다. 이런 식으로 또 말을 돌린 겁니다. 아하. 그래서 더 화가 많이 났겠죠. 아무래도. 네. 그런 과정을 거치다가 문제는 뭐냐면 추석 연휴가 있고 이제 국감이 있는데 그럼 당연히 이제 기재부가 당연히 사과를 할 줄 알았는데 보좌관 입장에서는요. 네. 어쨌든 피감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을 대표해서 1년간 부처의 일을 해서 감시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사과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네. 기조실장이 와서 대신 사과를 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제 의원이 국감 내에서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던 거죠. 알겠습니다. 주로 욕설, 고성, 나이 뭐 이런 걸로 지금 다툼이 벌어지는 국감장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던 조영남 씨가 법원의 유죄 판결에 불복을 해서 오늘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어제 법원에서 조영남 씨의 모습 다시 한번 보시죠. 심경이 어떠세요 지금? 결과를 봐야지 뭐. 네, 오늘 무죄 확신하세요? 몰라요.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소사실 전부 유죄 나왔는데 항소하실 건가요? 자, 이번 주제부터는 강희롱 더팩트 대중문화팀장과 이야기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일단은 조영남 씨 본인이 유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본인은 무죄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제 거. 그래서 법정에 들어갈 때 네. 표정이 굉장히 밝았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본인 나름대로 무죄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변호인들도 결과는 그렇게 나왔지만 사실 이런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저작권법 관련된 부분의 사건은 덜어 있었지만 이렇게 사기로 예술품 그렇죠. 작품에 대해서 사기로 기소된 일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조력자로만 네. 썼다는 부분을 강조를 하면 네. 이렇게 집행유예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1심에 이 항소를 하면서 항소장을 제출을 하면서 조영남 씨 그러니까 뭔가 억울한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호인 측에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당히 그 도덕적 어떤 윤리적으로 비판은 각오했지만 법적으로는 이게 그 어느 정도 무죄로 생각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좀 충격을 받은 이런 상태고 지금 현재는 이제 그 뭐 기자들 접촉을 안 하고 따로 이제 좀 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심 판사도 1심 판결이 이게 절대적인 진리는 아니다. 그래서 추후에 대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이제 저희가 양형에 대해서는 뭐 불만이 없기 때문에 양형은 다투지 않고 법리적으로 이게 과연 사기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법리적인 다툼을 항소심에서 벌이기 위해서 항소장을 오늘 오전 10시쯤 제출했습니다. 자, 오늘 일단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과거에 조영남 씨가 했던 발언이 지금 또 다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작 의혹 그림 판매와 관련해서 법적으로 사기라고 인정되면 사기친 사람으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본인이 직접 했었어요, 과거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본인이 저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역으로 돌리면 네. 나는 절대 사기와는 관련이 없다. 이걸 그 강조하는 뜻에서- 겁니다, 저희가. 그 뜻에서 한 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2011년부터 2015년까지 한 5년여에 걸쳐서 이제 그림을 대작을 의뢰를 해서 그림을 그려서 판매를 했다는 건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전혀 자기는 사기가 아니고 네. 모든 창의적인, 그러니까 예술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냈고 네. 단순 조력자로만 고용을 했다. 네. 이 부분은 지금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오늘 항소할 때 한 이후에도 결과에 대해서는 조금 좋지 않았지만 네. 항소에 대해서도 또 나름대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호 변호사님, 네. 이게 만약에 사기라고 인정이 지금 된 상황이면 나중에 이 그림을 산 사람들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그림을 산 사람들이 사기라고 인정을 받았으니 예. 다시 물려주시오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할 수 있죠. 이제 아, 그래요? 민사상으로 이제 이게 뭐 그 그림 구매가 사기에 의한 계약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럼 의사표시를 취소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구매 행위를 취소하고 네. 사기에 의한 행위니까요. 다 배상해줘야 되네요. 아, 그럼 그러면. 배상이라보다 이제 원상 회복인 거죠. 돌려주는 거죠. 그렇죠. 받은 돈 돌려주고. 그림 산 계약을 취소를 하고 네. 사기를 취소하고 그림을 돌려주고 그 그림값을 돌려받는 뭐 이런 과정, 계약을 원상태로 돌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는 경우 이제 사기로 이제 선고가 되면 되게 합의를 보거든요. 네. 그런데 합의 보는 경우들은 1심에서 유죄하면서 구속이 되면 구속을 항소심 면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찾아가면서 합의를 봐요. 네. 근데 조영남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집행유예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본인도 이제 지금 무죄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뭐 피해자랑 글쎄요 합의를 뭐 자발적으로 볼 것 같지는 않고 네. 나중에 대법원에서 이게 만약에 유죄 뭐가 확정이 되면 그때 아마 그 구매한 사람들이 별도로 한번 민사소송을 제기해요. 재판 전에 그리고 지난해 10월에도 조영남 씨가 워낙 당당하게 아니다. 난 사기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뭐 이런 말들을 자꾸 막 언론에 했거든요. 네네. 이런 게 혹시 재판부에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을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랬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공판을 여러 차례 했는데 네. 마지막 결심 공판 때 또 마침 미술협회에서 명예훼손 부분이 무죄가 나왔었거든요. 무죄였거든요. 네. 네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무죄가 됐다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뭐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가 되든 무죄가 되든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건데 이게 좀 와전된 겁니다. 잘못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재판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재판 자체에 죄가 되더라도 개의치 않겠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영향을 약간의 끼쳤을 비실제 가능성도 가능성이 있다. 있다. 그렇군요. 지난해 10월에 조영남 씨가 법원에 나올 때도요. 아주 당당한 입장이었습니다. 사기를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난 마음이 편하다라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때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사기나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시는 건지요? 저는 생리적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이 아니, 제가 마음이 편한 거는 전 그 사기를 쳤거나 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편했어요. 항상 하는 말이 그 사람다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음에도 안전하다는 주의가 없다라고 그렇게. 자, 일단 항소장을 제출했으니까요. 이 2심 판결을 지켜. 그런 생각을 보통 동네 골목에서 아이들이 놀 때 싸움이 나면은 너 몇 살이야 얘기부터 하는데 60, 50이 다 돼도 국감장에서도 나이를 제일 먼저 따지는군요.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국감장에 와서 발언을 시작하기도 전에 먼저 사과부터 하고 본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는지 들어보시죠. 무성의한 태도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담당 과장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저희 의원실 본연에게 욕설을 내뱉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명백한 자료 제출 거부다라고 얘기했더니 끊어지지 않았던 전화를 통해서 담당 과장이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냐, 이게 현실입니다.
저희 직원의 그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서 저희 조직과 직원을 대표해서 제가 사과 말씀드립니다. 명백하게 저희 직원이 잘못했고요. 저희 직원들의 그런 그 소양이나 원님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국정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단단히 주의를 주고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피감기관에 있는 직원이 국회의원 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보면 함승희 사장은 16대 국회의원을 딱 한 번 했죠. 초선 의원 출신이죠. 16대. 그래서 16대 의원 한 번 있었죠. 당시 새천년 민주당으로 공천을 받아서 한 번 이제 국회의원을 했었고요. 반면에 정우택 지금 원내대표는 4선 의원이죠. 네. 근데 국회에서 흔히 짬밥이 더 중요하다고. 네. 선수가 훨씬 많을 때 이제 공천을 받아야 되는데 함승희 사장이 아무래도 검찰 출신에 그러다 보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뻣뻣하게 좀 태도를 취한 것 같고. 네. 그런 게 정우택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기가 선수도 없고 지금 제일 야당의 원내대표인데 불구하고 굉장히 네. 그런 것들이 화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청문회에서 답변 태도를 두고 이런 식으로 뭐 반말하냐, 왜 반말하냐 이런 거 갖고 싸우기도 하는데 환경노동위 국감에서도 이 참고인과 의원들이 말다툼을 벌였다고요? 참고인과 의원이 말다툼하기도 또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요. 네, 이병택 카이스트 경영학과 교수가 참고인으로 등장했습니다. 네. 근데 야당이 추천한 인사인데 들어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고 과격하게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나라에는 유례가 없다. 이러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거든요. 그러자 여당 의원들이 교수님의 한쪽 의견만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옥신각신 해댔습니다. 그러자 네. 이 교수께서 나는 여당 의원 혹은 피감기관장도 아닌데 왜 이러느냐 그러면서 제가 내일 모레면 60세다. 의원님들에게 태도 코치 받을 나이가 아니다. 제가 의원님 자식이냐 이렇게 비꼬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인기끈 영화 중에 남한산성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 보면 이제 김상원과 최명길이 서로 논쟁하는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어떤 과정에서 목소리 높이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되도록이면 이 국감을 할 때 그것이 뭐 참고인이든 아니면 증인이든 간에 질문하는 의원들도 날카롭게 정말 낮은 목소리를 하더라도 공부를 많이 해서 그야말로 폐부를 찌르는 질문들을 해야 되고 그걸 목소리를 막 높이는 어떤 나이나 목소리 가지고 상대를 제압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은 이제 좀 많이 지양되어야 되지 않나. 지금은 정우택 의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함승희 사장이 자꾸 그 답변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에 답을 하지 않고 다음 질문하시죠. 이 말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가 화가 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정우택 의원이 듣고 싶었던 내용은 강원랜드 직원 인사채용 관련해서 민주당 유력 실세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지 않았느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런데 함 사장은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 누군지 잘 모른다. 지금 조사 중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내빼자 분을 사귀지 못한 정우택 원내대표가 갑자기 고성을 지으르며 저렇게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반말 논쟁이기 때문에 이 반말을 할 수 있는 사이인지 저희가 생년월일을 한번 따져봤습니다. 자, 그러니까 함승희 강원랜드 사장이 51년생, 정우택 원내대표가 53년생, 그러니까 2살 어리네요. 그러니까 함 사장이 왜 반말하세요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사회적으로 보면 연장자니까. 네. 근데 오늘 보신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오늘 국감장 때 아닌 반말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보시죠. 그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시체를 알아야. 아냐 모르냐만 물어봤어요. 지금 알고 계시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얘기해야 내가 지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그 설명을 듣고 있어야 돼. 알겠습니다. 질문을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질문을 나에게. 아니 지금 함사장. 예. 그다음 질문하시죠. 예. 아니 국감, 지금 하면 국회의원 할 때 그따위로 국감 받았어요? 왜 무슨 태도야 그래? 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국감장에 와서 그다음 질문하시죠. 아니 지금 그게 무슨 태도야? 지금 나한테 반말합니까? 내가 왜 반말 못해요? 안 사장. 이준 기자.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저렇게 지금 다투는 겁니까? 오늘 강원랜드 국정감사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지금 화면은 지금 설전을 오가고 있지만 사실 두 사람은 옛 친박계로 정치적으로 한 배를 탔던 사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